진짜 말만 하면 대박이래. 안녕하세요. 돈 되는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대박 언니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도 집을 살 때는 또 사야 되고, 팔 때는 팔아야 되고, 전세도 구하고, 월세도 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이 부동산 가격, 이 집값도 만만치가 않은데, 중개사 수수료에, 세금에, 이사 비용에 이 거래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. 조금이라도 수수료나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근저당 말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!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. 일단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3가지 기본 개념을 아시면 좋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근저당이란 무엇일까요?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.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잖아요.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근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6천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빌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근저당 설정은 보통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주로 하는데요. 이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은행은 이 집을 감정을 하고요. 이 대출 여부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줍니다. 그렇다면 이 근저당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근저당은 전세, 월세, 이 매매하고 싶은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동산 중개소장님께 등기부 등본을 한부 출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요. 준비해 주시거든요. 이 등기부 등본을 딱 보고 이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등기부 등본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. 확인하시면 좋겠고요. 혹시 좀 내가 직접 좀 떼서 보고 싶다 하시면 인터넷에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클릭하셔가지고요.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근저당 말소는 무엇일까요? 이 근저당 말소는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가끔 저 빌린 대출금 다 갚았는데 왜 등기부 등본에 아직도 대출이 있다고 적혀있는 거죠? 라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 말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집을 전월세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 집을 매매하고 싶은, 팔고 싶은 그런 경우라면 대출이 많은 집보다는 좀 빚이 없이 좀 이렇게 가벼운 집이 안전할 테니 이 근저당은 없애주시고 말소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근저당 말소는 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근저당 내용을 지워서 없애버리는 건데요. 이 빌린 돈 다 갚았습니다 라고 빨간 줄을 쫙쫙 그어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요. 그 비용 내가 내야 될까요? 보통 채무관계에서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설정을 하고요. 말소, 없애는 비용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, 나중에 혹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봐 이 안전장치로 해놓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설정 비용은 빌려주는 은행 혹은 사람이 냅니다. 반대로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저 돈 다 갚았거든요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빌린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.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. 그렇다면 이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첫 번째, 은행에 말소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하는 경우. 이 경우는 대출자 본인이 말소 비용과 내 신분증을 챙겨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. 두 번째, 법무사님한테 말소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경우. 보편적으로 이 은행에 신청하는 거 법무사님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셀프로 하는 겁니다.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거든요. 이 셀프로 진행을 하게 되면 5만원에서 6만원이라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. 먼저 대출받았던 은행에 3가지 서류를 요청하셔야 됩니다.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 서류는 위임장입니다. 은행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은행 대신 왔어요 라는 뜻을 가진 서류죠. 두 번째 서류는 해지증서입니다. 돈을 다 갚고 해지됐어요 라는 의미의 문서인데요. 이 해지증서에도 반드시 은행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어야 됩니다. 세 번째 서류는 등기필증입니다. 이 등기필증 또한 원본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. 사본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사본을 막 준비해서 갔는데 안 된다고, 원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다시 원본 챙겨서 가느라고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. 이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우리 시간을 좀 아껴서 써주시면 좋겠으니까 원본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가 가끔 있으시거든요. 그럴 때는 확인 서면이나 확인 조서 또는 공증 서면 중에 한 가지를 준비해서 첨부하면 가능합니다. 되도록 이 등기필증은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가끔 혹시 그 은행에서 이 서류 준비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가시면 위임장과 해지증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 서류만 딱 준비해 가셔서 직인만 찍어 오셔도 준비해서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또 혹시 모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 그 위임장과 해지증서 양식을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신청 방법 첫 번째는요, 이 가까운 시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.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챙겨주거든요. 그 영수증 이름이 영수필 확인서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등기소 검색해보시면 가까운 데로 방문하셔서요,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또 영수증을 챙겨주죠. 그래서 등기 신청 수수료, 영수필 확인서를 확보해서 챙겨주시고요. 이 말소 등기 수수료는 대략 한 3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 등기소에서 계속 할 수 있는데요.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.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는 등기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를 가져오셔서 작성하시고요. 안내드렸던 그 필요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모두 끝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아까 알려드렸던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을 총 정리해드려 볼게요. 첫 번째 서류, 위임장입니다. 은행에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준비해 주시고요. 두 번째, 해지증서죠. 이것 또한 은행에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준비해 주시고요. 세 번째, 등기필증입니다. 이것 또한 원본으로 챙겨주시고요. 이 세 가지의 서류는 은행에 요청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. 자, 네 번째 서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입니다. 시군구청에서 받아주시는 거. 다섯 번째 서류는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입니다. 등기소에서 적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자, 여섯 번째,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시고 영수필 확인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등기를 제출하시거나 하실 때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꼭 나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오늘은 셀프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간단하고
5만 원에서 6만 원이라는 또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 바빠서 은행이나 법무사님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시더라도 이게 내가 알고 부탁하는 것과 모르고 부탁하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. 경험이 돈이다. 네, 꼭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대박 언니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.